제발 이런 것 좀 하고 나서 임장을 가란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임장 가서도 별 득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임장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한 이런 데이터는 확인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쓸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쓸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공격적인 입찰가를 선정하고 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파트 경매 입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시세조사는 어떻게 하고 과연 이 물건 내가 낙찰 받으면 빨리 팔릴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아파트 경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시세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건물 면적, 경매는 전용 면적으로 표시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68.29제곱미터, 즉 20.66평입니다.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 10%의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되는 아파트고요. 2억 4천에 감정이 됐었는데 1회 유찰되어서 1억 6,800만 원부터 4월 29일 날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고요. 조사된 임차 예약 없고 아무것도 적혀져 있는 것이 없죠. 권리분석 깨끗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일은 15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표시에 네, 대지권 비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있는 아파트인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갑구의 소유권 이전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김아무개 님이 1억 4,500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요. 이 가격을 보고 인테리어가 된 집을 샀는지 안 된 집을 산 건지 대략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실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전체 연도 클릭하신 다음에요. 아까 12년도에 거래가 됐죠. 12년도 11월 달에 1억 4,500 요 물건입니다. 그쵸? 403동 4층 물건이고요.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긁으세요.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알려줄 건데 2012년도 11월에 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4층 아파트가 인테리어 된 건지 안 된 건지 가격 비교를 통해 알려줘라고 제가 적었고요. 아까 아실에서 긁어온 데이터를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론, 인테리어가 된 집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팔렸을 확률이 크거든. 그런데 이건 평균보다 저렴하게 팔린 거 보면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알려주고 있죠. GPT가 주변 중개사무소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GPT를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경매 물건 같은 면적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0.66평이죠. 근데 아실 보면은 21평, 26평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옆에 평풀기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68.29는 여기 보이시죠? 26평 A 타입입니다. 이렇게 평풀기를 함으로써 타입까지 알 수 있다. 26평 물건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최근에 거래가 된 거를 봐야 되겠죠. 2억 5,500, 2억 5,700, 2억 4,600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똑같이 긁어가지고 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알려줄 건데 낮은 가격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렬해줘 라고 제가 GPT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저렴한 게 2억 1,500이었고요. 가장 비싼 게 2억 6,700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62B 타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저렴한 거, 층이 낮으니까 저렴한 거고 비싼 거는 2억 6,70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격을 보고 인테리어 된 집과 안 된 집을 나눠보겠어? GPT가 엄청 똑똑. 요 가격대가 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손본집 준수한 컨디션은 요 가격인 것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가격이 높은 구간은 명확하게 더 높다. 이거는 인테리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2억 6천 이상에 팔린 집들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2억 3,500만 원 이하로 팔린 집들은 거의 안 된 상태처럼 보인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임장을 가서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이면 요 가격선에서 팔릴 것인지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인테리어가 된 집이면 2억 6천만 원 이상의 팔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단지 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 아까 86A, 86B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86A가 경매 물건지다. 이렇게 커서 대고 가만히 있으면요, 전용 면적이 표시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니까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86A가 좋은지 86B가 좋은지는요, 부동산 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 타임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86A가 네, 해당 면적 세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게 인기가 좀 더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거는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겠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호가가 얼마인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면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매매 가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안고 전체 특 올수리가 2억 6천만 원이래요. 전세가 지금 껴있는 물건이 2억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최근 특 올수리가 2억 6,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GPT가 알려준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보면 2억 6천에서 2억 6,700 구간이 명확하게 가격이 더 높으니까 인테리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GPT 말이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격순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세 안고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타입이고 월세 수익률 좋아요. 2억 4천부터 시작하네요. 세가 끼고 부분 수리가 2억 4,50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싼 게 지금 2억 4천만 원이다 라는 건데요. 요거 부동산 임장 통해서 한번 물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요 세대수 대비해서 매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동일 매물 묶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건수가 확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4건이 지금 매매 진행 중인데요. 여기 보면은 단지 정보에 642세대라고 나와 있죠. 네, 제가 계산기를 켜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수 나누기 64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5 나오죠. 여기에서 100 하면은 현재 5.2%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데이터가 2% 미만이면요, 매물이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3에서 5% 정도면 정상 범주고 10% 이상이면은 매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 매물에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 가지고요, 현재 매물량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5.2% 나왔죠? 5.2%면은 정산 범주에 속한다. 매물량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20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유지수를 잘하고 있는데요. 26평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평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잘 되는 반면에 26평은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하면 전체 세대수 대비 매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나 20평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26평은 매물이 조금씩 쌓여있고 있다. 우리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거는 26평이니까요. 20평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방이 아까 3개였죠? 방이 3개고 화장실 1개니까 뭐 1인 2인 가구보다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갈 텐데 학군은 괜찮은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실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실에서 여기 학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중학교의 점수가 나옵니다.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일산 동중학교는 일산 내에서 몇 위 정도 하는 중학교일까 보니까 일산 서구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중학교는 오마 중학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매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일산 동중학교는 11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본다? 아실에서 학군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학군 봤고요. 그러면 학원을 봐야 되겠죠, 그쵸? 여기 학원가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매물건지는 여기 건영 4단지였는데요. 학원을 가려면 여기 탄현역 역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굉장히 많죠.
202개 학원가가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는 조금 멉니다. 그쵸? 인근에 학원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을 보면 번영 4단지 바로 앞에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 이용하기에는 편한 아파트이다 확인할 수 있겠고, 경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경사가 없네요. 그쵸?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동네가 살기 좋은지 나쁜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현명하게 사이트를 이용을 잘해서 경매 투자해야 됩니다. 맞죠? 네, 정리하면 입주 당시 수리 안 된 집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거래 가격을 보니 수리 안 된 집은 2억 1,500부터 시작을 하고, 부분 수리가 된 집은 2억 4,600부터, 수리된 집은 2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요, 최저가가 404동 2층이 현재 2.4억에 올라와 있고요. 대부분 올수리해서 2억 5천이든지 2억 6천에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물 개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20평형보다 26평의 매물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구는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 확인 같이 했죠. 학원은 멀지만 이제 상권은 바로 앞에 있고 경사가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알려드리겠고요. 임장을 통해서 수리 여부 및 점유자도 확인해 보고요. 미납관리비도 확인한 다음에 경매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입찰가를 산정한 다음에 단타 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손품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품 파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찰을 해야지 낙찰을 받습니다. 도전을 해야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경매로 자유를 낙찰받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